자, 교재는 313페이지부터 각종 등기가 나오죠. 앞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거죠. 각종 등기 그러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부기등기, 가등기 요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총론, 총칙으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절차로. 자, 우선 자료죠. 여러분 314페이지부터 앞 시간에 이 많은 내용 전체를 다시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수업 자료 보세요. 각종 등기의 1번 변경 등기인데 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제가 요 등기부를 그리니까 여러분은 요걸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표제 부동산 표시 있죠. 그 표의 맨 좌측에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러면 표제부입니다. 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죠. 그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하죠. 토지 등기 보면 여기가 토지, 건물 등기 보면 건물, 요게 표시가 되죠. 당연히. 그럼 요 토지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가 그 예 있죠. 바로 이제 맨 위에 칸에 여러분 그 예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토지는 분할, 건물은 증축 이렇게 써졌죠. 다 알고 계시죠? 토지가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거나 물론 분할 외에도 지적법에서 우리 배웠던 분할 외에도 무슨 합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분할이니까 분할. 건물은요 증축. 요에 따른 토지 분할이나 건물의 증축에 따른 경등기 요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 표시 경등기죠. 그 다음 있죠. 가운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요거는 갑구입니다. 이제 그러면 등기부 보십시오. 표제부 다음에 갑구가 있고 요 갑구에 1번 소유자가 이 사람이 소유자 갑을 등기 명인 그러죠. 등기 명인 그러면 갑구나 을구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권리자를 등기 명인 그럽니다. 요건 이제 1의 1입니다. 예 보세요. 예. 여러분 예를 요 등기부 직접 안 그려도 여러분은 그 예 권리자, 소유자 개명, 이름을 개명을 했거나 주소 있죠. 소유자 여기 주소 적어져 있죠. 1번에 주소가 변경되죠. 요것을 등기 명인 표시 등기라고 하지요.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물을 때 개명이나 주소 변경 이걸 예를 들어서 물었고요. 부기등기 있죠. 요거는 1의 1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주등기 물을 때 나왔던 예고 또 요거 개명 주소 변경 가지고 물었죠. 맨 우측에 권리 변경 요거는 채권액 저당에서 채권액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액 감액인데 주로 증액 가지고 예를 듭니다. 을구입니다. 이번에는 좀 보세요. 을구에 늘 우리 해왔던 1번 저당권 건저당이면 건저당 1억 요 1억이
우리 말하는 채권액.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전세권 1억. 요 1억은 채권액이죠. 그러면 1번 저당, 2번 전세권에서 반대로 1번이 전세, 2번이 저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할 때 후순위자 동의 성락 여부에 따라 나중에 요거 보충 설명합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앞 시간에도 했고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채권액,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 이걸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그 밑에 칸 이제 사항에 부동산 표시 변경 저거는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표제부에 하죠. 나머지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하고 권리 변경 요거는 갑구나 얼구에 하는 등기죠. 신청해 보면 이제 요 두 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요거는 단독 권리자, 거기 권리자는 이 사람입니다. 소유자 단독이고 권리 변경 권리 변경만 공동,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을 하도록 돼 있죠. 신청 의무입니다. 밑에 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요거 1개월, 요거 나중에 멸실 등기하면서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요거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라고 돼 있고 신청 의무가, 나머지 등기 명인 변경, 권리 변경은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 의무가 없다. 그리고 형식이 부동산 표시 변경 적은 주등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표제부에 그림 보세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으니까 표제부 등기는 모두 주등기입니다. 앞전 시험에 이거 물었다 그랬죠. 표제부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 것 물어서 답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답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요건 1대1, 요거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물을 때 개명, 주소 변경 등기 나왔고요. 요건 부기등기입니다. 자, 권리 변경 이게요. 여러분 앞 시간에도 했지만 권리, 저당에서 채권액, 전세권에서 1억, 전세금 변경, 증액에 따른 이 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인데 요거 밑에 여러분 제가 그 표 밑에 보충 설명의 4번, 그 표 밑에 4번 거기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 맨 밑에 칸에 제공, 부동산 변경 등기할 때는 토지나 건축물 대장등본, 이 대장등본을 왜 제공하느냐, 대장정리. 여러분 토지가 분할되고 건물이 증축되면 대장부터, 토지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등기할 때 대장을 내라. 그리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부,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의 개명, 주소 변경, 주민등록상에도 주소 변경하고 이걸 제공하라. 권리 변경 이거는 권리 변경 계약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고, 자, 또 보충 설명에 1번 아까 했던 것처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요. 멸실 등기 있죠, 이거. 멸실 등기는 바로 이제 다음 그 뒤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여기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나중에 3번에 멸실 등기합니다. 부동산 전부가 멸실이 되면 말이죠. 요 멸실 등기 요거는 1월이죠. 요 적어놨죠.
부동산 표시 변경과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 오늘 두 가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다만 이를 혜택 1개월 이내에 신청 안 해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특히 행정구역 명칭, 행정구역 등 명칭이 바뀌면 이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자, 반대로 등기관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인데, 특히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은 직권인데 신청으로 한다. 직권 거기를 신청으로 한다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신청이 아니고 행정구역 명칭 바뀌면 주소 변경은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3번 제한물권 말소 등기 등을 하거나, 아니면 멸실 등기 할 때는 등기 명인 표시 중에 주소 변경이 있어도 이건 뭐 합니다? 생략. 왜 생략하는지 아시죠? 제한물권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 할 때는 이런 주소 변경이 있어도 이건 등기하지 않습니다. 생략이죠. 자, 중요한 4번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제3자가 후순위자 성낙서가 제공되면 부기, 제공하지 못하면 주등기죠. 이거요, 앞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이 시간에 또 나왔죠. 좀 이따 요 얼구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5번 등기관이 지적소관청 있죠. 우리 시군구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청 아닙니까? 시군구청에 요거 있죠. 그 통지에 따라 직권 변경 등기 할 때 등기 명인이 2인 이상이면 요거 묻습니다. 등기 명인이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해 주면 된다. 직권으로 했을 때. 근데 전원에게, 거기 1인에게 거기를 등기 명인이 2인 이상이면 전원에게 통지한다면 X다. 그거 묻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또 4번 위에 4번 설명드립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설명 들으시면 1번 저당권자가 1억에서 채권액을 1억 5천으로 증액을 합니다. 5천을 더 빌렸죠. 그럼 이거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자 전세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전세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성낙이. 그럼 성낙하면 부기 1의 1. 여기 보세요. 1의 1. 성낙하지 않으면, 성낙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3입니다. 이거 보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늘 요거 1의 1이냐 3이냐 요거. 근데 1의 1과 3의 차이는 경매가 됐을 때 이 부동산이 저당 잡혀 있거나 전세가 설정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경매가 들어오면 1의 1로 변경 등기되어 있으면 1번으로 요 저당권자가 1번으로 1억 5천을 배당받고 3으로, 요게 3으로 되어 있으면 1번이 1억 받고 2번 1억 배당받고 3번으로 나머지 요거 5천을 배당받죠. 그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라고 했고요. 시험에서 묻는 거는 두 가지, 저당에서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전세권에서 전세금을 증액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후순위자가 있고, 성낙하면, 성낙서를 제공하면 부기, 성낙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주등기, 이거죠. 작년에도 물었고 그전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저당으로 물을 때는 채권의 증액, 전세권 물을 때는 전세금 증액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써준다고 그랬죠? 성낙서를 제공하면 부기, 제공하지 못하면 주등기. 여기까지 써주고 주등기, 부기등기입니까? 다음 주에 제가 부기등기 정리해 드립니다.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요거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데 부기등기 예상 문제 중에 하나죠. 그때 또 나옵니다. 앞전에 전세권 저당할 때 했고 오늘 또 했고 권리 변경 부기등기 할 때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경정등기 보세요. 2번 자료입니다. 책은 변경등기 다음에 이제 경정등기 나오지만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에 지금 칠판에 보시는 등기부에 처음에 등기할 때 잘못 등기해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걸 고친다를 등기에서는 경정 그러죠. 경정 고친다. 이게 경정 등기죠. 변경 등기는 등기된 후에 등기가 되고 나중에 후에 변경사항이 생겼고 경정 등기 이거는 등기할 때 잘못 원시적 불일치 잘못 등기해서 잘못 등기된 부분을 고치는 거를 정정이라고도 하죠. 정정. 여기는 정정이라 안 하고 경정 등기를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등기관이 등기 마치고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 착오로 잘못 등기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게 알리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없으면 현 등기 명인 요 등기 명인 요죠 소유자 현재 소유자 현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줍니까 하면 경정 등기하라고 요 경정 등기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등기관 잘못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등기관 잘못으로 등기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등기관 잘못이니까 직권으로 경정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하고 이 경우 직권 경정 등기 할 때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하여튼 등기상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오면 제3자 뭐가 필요하다? 성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4번에 등기관은 직권 경정 등기 했을 때도 아까 변경처럼 직권으로 했을 때 등기 명인이 각 2인 이상이면 전원에게 알려줍니까? 1인입니까? 1인. 그 1인에게 알려준다 할 때 1인에게 거기를 전원에게 알려준다면 X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5번 요건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당사자 착오로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이거 경정 등기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 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서 없단데 있다면 X입니다. 자, 이걸 물을 때요. 나중에 기출 지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거 여러 번 합니다. 등기 총론에 돌아가면 효력, 유효, 무효 이런 거 할 때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그 마지막 경정 등기 물을 때 나왔던 지문이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데 이 계약과 등기가 등기가 유효하려면 계약과 등기가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일치하면 유효고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효, 무효할 때 여러 개 예를 들긴 오늘은 요거 하나. 전세권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합의 계약을 하고 등기를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을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적으로 말하면 X 토지에 이거였죠. 이거 여러분 민법 시간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민법에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착오로 Y 토지를 등기했다. 이거요. Y 토지에 등기했다. 그러면 전세권 계약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임차권 등기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차권 Y 토지 이거를 전세권 X 토지로 경정 고치는 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는 안 되고 임차권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말소되고 임차권이나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말소가 되고 전세권이나 X 토지에 다시 등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걸 이렇게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Y 토지를 X 토지로 고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이걸 못 고치느냐 하면 전혀 다른 권리니까. 권리가 동일성이 있죠. 아까 경정등기 이 말 있죠. 1번에 기존 등기와 경정등기의 1번 끝에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동일성 유지. 이게 동일한 게 아니니까 임차권과 전세권 X 토지, Y 토지는 전혀 다른 권리고 다른 토지니까 동일성이 없으니까 이걸 고칠 수 있다 없다 물었죠. 없다. 있다고 하면 X 틀린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험에 경정 등기를 직접 물었던 게 아니고요. 등기 절차 종합적으로 물을 때 나왔던 지문이 요 5번 요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이제 말소 등기로 넘어갑니다. 그 자료 우측에 이제 말소 등기죠. 자,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에 전부 그랬는데 여기 전부가 방금 앞에서 소개했던 무슨 저당이 등기되어 있다가 저당권이 소멸했죠, 여러분. 저당권이 이제 돈을 다 갚아 저당이 소멸하면 그 저당 등기, 만약 1번이면 1번 저당이면 1번 저당 전부를 말소하는 것, 이걸 말소 등기고, 다만 요거 구분하려고 합니다. 다만 등기의 일부 있죠. 일부를 말소하는 거는 변경이나 경정입니다.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는 그 일부분만 말소하고 고치거나 변경사항을 등기합니다. 그래서 자, 말소 등기 물을 때 전부 말소라 그래야 되는데 일부 말소도 말소 등기다 하면 X입니다. 전부가 이 전부입니다. 1번 저당권이 1억에 등기되어 있다가 이게 소멸해서 1번 전부, 1번 저당권 전부, 이걸 말소하는 것이죠. 일부 말소하는 거는 변경, 경정이다. 꼭 구분하시고, 2번 말소 등기는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다만 단독 신청이야 말소가 있고 등기관 직권 말소가 있는데 그거 맨 밑에, 그 우측에 맨 밑에 단독 신청 말소하고 직권 말소 있죠. 요거 다시 그 추려서 설명드립니다. 요거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맨 밑에 자 올라가서 3, 4, 5번 그 3, 4, 5번 하실 때 항상 먼저 그 3번 끝에
3번 맨 끝에 예 들어놓은 걸 보십시오. 여러 번 했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 등기. 요걸 가지고 예를 들고, 이거 가장 많이 시험에, 제가 말소 등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이제 전세권으로, 여기가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왔죠. 그럼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1에 1입니다. 그죠? 1에 1. 저당, 전세권자의 전세금 1억이면 전세금 1억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얼마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왔을 때, 요때 이제 3번 보세요. 3번. 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여기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 제3자가 보통은 후순위자의 성낙이 있어야 되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세권에 저당이 잡혀 있을 때는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면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성낙이. 민법 조문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저당 잡았을 때, 전세권이 저당의 목적일 때,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성낙 없이는 전세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 민법에는. 우리는 요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면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성낙이. 요거고. 그리고 요 전세권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말소돼야 되죠? 그게 4번, 5번. 4번 먼저 보세요. 4번. 위 3에 따라 등기 말소할 때 전세권 저거 등기 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 등기 요거 저당. 요 저당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직권 말소입니다. 자, 5번. 이어서요. 요 그림. 주 등기가 말소되면 따라서 부기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고, 부기 등기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말소 등기는 모두 끝에 주등기다 그랬는데, 자, 4번, 5번, 여기 이제 그림 보세요. 설명. 이 말소 등기 할 때는 1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2번에서 밑에 요 말소 등기 할 때마다 다 적습니다. 2번에서 1번을 말소한다고 1번 요거 1번을 말소한다고 적고 1번을 지우고 3번에서 1에 1 등기 말소한다고 적고 1에 1 저당을 말소합니다. 그렇다면 자, 먼저 2번에서 2번이 전세권 말소할 때는 요 1번을 말소할 때는 신청이고 3번이 1에 1 등기 말소할 때는 직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죠. 1번 전세권 등기가 말소될 때 저당권자 성낙 필요하고 1번 전세권이 말소되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따라서 부기등기도 말소죠. 주등기 말소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1에 1 저거 말이죠. 그리고 말소 등기는 1번을 말소하든 요 1에 1 등기를 말소하든 2번, 3번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하죠. 2번, 3번 이거.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다 주등기입니다. 간단하지만 요 그림, 요 양식을 말소 등기 할 때마다 소개합니다. 3, 4, 5번 있죠.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자료 3, 4, 5번 요겁니다. 6번은 말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말소 등기. 이 말은 말소된 등기를 다시 말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걸 다시 말소 등기할 수 없고 다음에 나오는 뒤에 말소 등기 다음에 나오는 말소 무슨 등기가 됩니다. 회복.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은 요거 맨 나중에 제가 앞에 설명드립니다. 맨 끝에 7번 맨 끝줄에 단독 요거 묻습니다. 단독 말소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등기 명의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이 돼서 권리가 소멸하면 그 소멸한 데 약정이 있고 그게 이제 등기돼 있다가 등기 권리자는 요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 등으로 그 권리가 소멸했다는 걸 증명하면 요거죠. 요거 단독. 여기 묻습니다. 좀 이따 이제 단독 신청으로 하는 거 정리해 드리는데 단독으로 말소 그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8번도요. 단독. 맨 끝에 그 단독 이야기 묻습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 소재불명이 행방불명 등으로 공동으로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없으면 법원에 채권 판결 있죠. 여러분 채권이 권리 소멸. 법원에서 요 채권이라는 말이 있죠. 보세요. 채권. 권리가 소멸했다는 판결을 채권 판결을 합니다. 이걸 받았다면, 자, 채권 판결뿐만 아닙니다. 채권 판결뿐만 아니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여기 말소지만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면 무슨 신청입니다. 단독. 이거 묻습니다. 단독. 자, 9번은 등기관이 등기 마치고 그 등기가 관할 위반의 등기거나 특히 사건. 자, 여러분 이 사건 위반의 등기. 사건 위반의 등기가 뭐냐?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인데요. 자, 여러분 앞으로 등기고 여러분 맨 끝에도 사건이 우리 등기 마지막 시간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이것도 할 거고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만약에 농지에 전세권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 그럼 그 무효인 걸 등기했기 때문에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하면 무효니까 이걸 맨 끝줄 9번 맨 끝줄에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해야 된다. 직권.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쭉 읽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관할 위반에 사건 위반에 등기에 해당된 것을 발견하면 이거 무효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에 기간 내에 이의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는 해주고 결국 묻는 건 맨 마지막 무슨 말소다? 직권.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있죠. 여기 밑에 이제 단독 말소하고 직권 말소에 그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등기는 공동 신청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그 하나하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그랬는데요. 보존 등기도 단독이지만 당연히 보존 등기도 단독이지만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 그 무효인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입니다. 물론 보존 등기가 왜 무효인지 그런 건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할 때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인 성락이 있으면 이 가등기 말소는 단독이다. 이건 가등기 할 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아직 가등기는 우리 이번 타임에 안 배웠기 때문에. 3번 혼동. 여러분 민법에 혼동으로 소멸한 전세권 등 제한 물건인데, 자, 소유권과 전세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한 사람이 다 갖게 되면 소유권이 소멸합니까? 혼동으로. 전세권이 소멸합니까?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 말소할 때는 단독입니다. 4번은 아까 했죠.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 등으로 채권 판결 받아 말소할 때, 채권 판결 받았죠? 여기까지 써줍니다. 채권 판결 받아 말소할 때는 단독. 아까 그 위에 설명 8번, 그 8번 할 때 했죠. 그 다음 단독 말소의 5번도 등기 명인 사망, 법인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요 소멸한 권리의 말소도 단독. 요 5번은 그 위에 말소 등기 설명에 아까 7번 있죠. 7번. 그때 했죠. 7번 할 때 요거 했죠. 등기관 직권 말소입니다. 이번에는. 자, 몇 가지 다 배웠는데요. 관할 위반, 아까 여러분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하였다면 이거 무효. 당연 무효 등기니까 무슨 말소죠? 직권. 무효인 걸 등기했으니까. 2번 요거 가등기할 때 또 가등기 본등기하고 그 본등기를 침해하는 제3자 등기는 무슨 말소입니다? 직권. 환매권 요거 했죠. 앞에서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가면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4번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가고 그 토지상에 있던 각종 등기 말소인데 직권이죠. 단 말소,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두 가지 수용할 때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만 안 말소였죠. 말소 안 된다. 5번은 요거 지상권 요 그림,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 잡혀 있고 지상권 전세권 말소하고 나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요 저당은 무슨 말소? 직권. 6번 요거는요, 다음에 가처분 등기할 때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가처분 할 때 제가 다시 아직 안 배웠습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가고 당해 가처분 등기 요것도 말소시키는데 가처분 채권자가 이제 이전 등기해 가면 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거기까지 아십시오. 자, 아직 그 가등기 가처분은 우리 다음에 할 거니까요. 일단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말소 회복 멸실 등기가 넘어갔죠. 요 양이 많아서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소 등기를 배웠는데 말소 등기가 잘못 앞에 있죠. 아까 앞에 말소 등기 할 때 말소 등기가 잘못 말소됐습니다. 말소되지 않아야 될 등기가 말소되면 말소 무슨 등기한다? 회복. 다시 말소된 등기를요.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뭐 간단하게 1번 저당권이 1억에 잡혀 있다가 이게 말소가 됐죠. 근데 이 말소가 잘못 말소됐다면 이 말소된 저당권을 다시 그대로 1번 저당권 1억을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말소 회복이고요. 뜻은 그 앞 페이지 말소 등기할 때 했고, 자 이제 말소 회복 등기 1번 전부 있죠 여러분. 전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주등기고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또 나옵니다. 일부 있죠. 일부 뒤에
전부는 이거 보세요. 이 1번 저당 1번이 전부 말소됐다고 회복하면 주등기고 일부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부기예요. 부기. 그 다음 2번 말소회복 등기는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말소회복 등기에도 항상 이 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이건 뭐 공통적인 이야기고 3번 부적법 말소 원인은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불문인데 다만 당사자 자발적 말소한 등기는 자발적인 말소 등기는 말소회복 등기 할 수 없다는데 자발적이 스스로 있죠. 스스로 와서 당사자가 스스로 와서 말소 회복 등기 하고 갔다면 신청으로 이건 회복 등기 못한다 할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말소된 겁니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스스로 말소한 게 아니고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법 말소됐을 때 그 부적법 말소된 걸 회복하는 거. 그게 말소회복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말소한 등기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자, 4번 말소회복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그 말소 등기 당시니까 요거 저당 보세요. 저당이 말소될 당시 소유자. 그 소유자가 의무자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는 현재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르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야 됩니다. 5번 말소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판단은 이 제3자가 후순위자입니다. 여기도 후순위자. 이 후순위자가 있으면 말소회복 등기할 때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제3자인데 이 제3자 판단은 말소 등기 시가 아니고 회복 등기할 당시 회복 등기할 때 그럼 이 말이죠. 말소 등기가 아니고 회복 등기할 때 후순위자가 있었다면 그게 제3자가 되는 겁니다. 말소회복 등기는 최근에 직접 나온 건 없습니다. 말소회복 등기 자체를 묻는 거는 아까 이런 거 있죠. 1번에 전부 말소냐 일부 말소냐에 따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거 물을 때 나오고요. 2번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지문은 뭐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할 때 이제 의무자 누구고 후순위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이제 과거에 한 번씩 나왔고 최근엔 없지만 이런 정도 내용으로 보시고 이제 오늘 요 시간에 마지막이 멸실 등기 여기까지입니다. 멸실. 이 멸실 등기는 토지 건물이 전부 그것도 전부죠. 일부가 아니고 전부 멸실되면 요 표제부 있죠. 지금 안 지우고 여러분 제가 지우지 않고 요거 여기까지 설명드리려고 요 표제부 그대로 뒀죠. 여기 이제 멸실. 부동산 전부 멸실되면 요 멸실 등기 한다. 토지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다 말소고 얘가 바다 말소라는 거는 지적법에 토지가 바다가 되면 토지 대장에 등록을 뭐 시킨다? 말소하고 멸실 등기를 한다. 건물은 철거했거나 인위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죠. 그게 멸실 등기입니다. 전부입니다. 여기도 일부 있죠. 끝에 1번 끝에 만약에 토지 건물이 일부가 멸실되고 일부가 남아있으면 그건 변경입니다. 여기도 전부 일부 있죠.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입니까? 일부 멸실입니까? 전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2번
멸실 등기도 등기 명인, 나중에 여기죠. 소유자가, 저 토지 건물 부동산 소유자가 단독 신청이고 1개월, 아직도 요거 있죠. 아까 부동산 변경하고, 표제부에 부동산 변경하고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혜택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3번,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왜 등기되어 있는지는 그건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그 경우도 멸실 등기하게 되는데, 요건 묻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하라는 거죠. 자, 다시 2번, 위에 2번에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이 되면 요건 얼마죠? 신청 기간이 1월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으면 요건 1월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거기를 1월 걸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 4번, 건물의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 안 하면 그 건물 대지, 토지 소유자가 대신 대위하여 멸실 등기 할 수 있다죠. 당연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입니다. 보십시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 6번입니다. 5번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멸실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당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당 잡힌 건물에 멸실 등기할 때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 명인, 즉 저당권자 있죠, 이 사람. 저당권자에게 1개월 이내에 이의 진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한다고 그 뜻을 알려주고, 6번 다만 건축물 대장에, 요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유권 외의 권리자, 요 사람 있죠. 저당권자가 동의해주면 멸실 등기 하는데, 동의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건물에 방금 5번, 6번이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멸실 등기할 때는 이 권리자에게 알려주고, 다만 6번에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이제 멸실됐다는 뜻이 적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등기 명인, 저당권자나 아니면 전세권이면 전세권자가 동의해주면 그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요게 이제 멸실 등기까지죠. 다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각종 등기 다 했고요. 남은 게 교재 먼저 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또 자료도 다 절이고 할 텐데, 여러분 쭉 넘기셔서 333페이지에 부기등기와 가등기 있으니, 부기등기 오고 다음 줍니다. 가등기 먼저 설명드리고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것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먼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가등기 보십시오. 336페이지. 부기등기, 가등기 이거, 특히 가등기는, 부기등기도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지만 가등기 이거는 해마다
안 나오는 해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다 기출문제 할 때 또 보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등기 이제 쭉 정리해드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소개됩니다. 나중에 그 등기부도 있고 한데 제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부는 350페이지 보면 가처분. 앞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봤더니 가처분 등기가 있죠. 그건 따로 제가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묶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시, 삼형제 등기 말이죠. 그리고 구분 건물 등기 요거는 나중에 밑에 350페이지 따로 이제 등기 총론 가서 우리 아파트 등기부 설명했죠. 첫 시간에도 했고 앞전에 한 거. 그걸 구분 건물에 등기하고 나서 무슨 등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건 총론으로 돌아가서 할 겁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등기 총론 절차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